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예전엔 뭐랄까, 독일 가려면 대학 학위는 필수고 또 시민권 따려면 원래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.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요즘 독일이 이런 장벽들을 확 낮추고 있다는 소식입니다.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요. 독일의 최신 이민 그리고 시민권 정책 변화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요. 그 독일 정부 공식 자료, 예를 들면 Make it in Germany나 연방 이민 난민청, BMF라고 많이 부르죠. 네, 이런 곳의 발표랑 보고서들입니다. 이번 시간 목표는요.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뭔지, 특히 이제 당신 같은 숙련된 인력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리고 독일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문을 여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. 독일이 지금 숙련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요. 절차를 막 간소화하고 심지어 이중국적까지 전면 허용하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문턱만 낮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를 더 끌어오고 또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보이는 거죠. 아, 그런 고민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나타난 거군요. 크게 두 가지 개혁이 눈에 띄는데요. 첫 번째가 작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숙련 노동자 이민법. 여기서 가장 큰 변화 뭘까요? 가장 큰 건 역시 유연성이 확 늘었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서 그 EU 블루카드 있잖아요. 그거 받는 조건이 좀 쉬워졌어요. 특히 IT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. 대학 학위가 없어도 괜찮아요. 관련 경력 3년 이상만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. 그리고 소득 기준도 예전보다 꽤 낮아졌고요. 물론 뭐 직종이나 나이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좀 다르니까 꼭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. 와, 학위보다 실무 경력을 더 쳐준다니 독일로서는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? 약간 형식을 좀 벗어나서 실질적인 능력을 보겠다. 이런 신호 같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의사나 변호사처럼 특정 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 말고요. 뭐 IT나 경영 같은 이런 비규제 직종에서는 2년 이상 경력이 있고 또 일정 소득이나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요. 해외 자격을 굳이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 복잡한 절차 있잖아요. 네. 그거 없이도 취업이 가능해졌어요. 이것도 절차를 엄청나게 줄여준 거죠. 네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 6월부터는 기회카드, 독일어로는 샨센카트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제도도 도입됐어요. 기회카드요. 이름부터가 뭔가 좀 혹하는데요. 네, 그렇죠. 이게 일종의 점수제 기반 구직 비자라고 보시면 돼요. 뭐 자격증, 언어 능력, 독일어든 영어든요. 그리고 나이, 독일과의 연관성 이런 걸 점수로 매겨서요. 기준 점수만 넘으면 최대 1년 동안 독일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구직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.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. 아, 그렇게 독일 와서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지는 것과 함께 또 장기적으로 아예 독일인이 되는 길, 그러니까 시민권 취득도 크게 바뀌었다는 게 두 번째 핵심 변화겠군요. 올해 6월 27일부터 국적법이 새로 시행됐다고요? 맞습니다.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건 역시 이중국적 전면 허용입니다. 이제 독일 시민권을 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한국 국적자시라면 한국 국적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일 시민권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된 거죠. 와, 이건 정말 큰데요.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하셨거든요. 그쵸?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독일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귀화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주 기간도요. 원래 8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었어요. 만약에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거나 C1 레벨 이상 아니면 사회통삽 노력을 특별히 인정받으면 심지어 3년 만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 사람들한테는 더 빠른 길을 열어준 셈이죠. 네네. 3년이요? 네. 당신처럼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일 겁니다. 와,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네요. 근데 이렇게 정보가 많고 복잡한데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? 역시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정확합니다. 그 숙련 노동자 관련 정보는 Make it in Germany라는 포털이 있어요. 거기가 정보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요. 일반적인 이민 정보나 뭐 통합 과정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연방 이민 난민청 BAMF 웹사이트가 좋고요. 비자나 국적법 같은 세부 내용은
독일 외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독일 정부가 요즘 온라인 신청서라든가 자가진단 툴, 퀵책 같은 디지털 서비스에도 꽤 신경을 쓰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정보 찾기가 좀 수월해졌어요. 아, 단순히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독일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부가 지원하는 통합 코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어 교육이랑 독일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제공하거든요. 그리고 MBB이라고 성인 이민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초기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려고 이걸 일종의 사회적 투자로 보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독일은 확실히 이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는데 정말 적극적이구나. 이를 위해서 절차는 간소화하고 시민권 문턱은 낮추고 심지어 이중국적이라는 강점까지 활용하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이건 결국 경제적인 필요에 대한 굉장히 실용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정책이 좀 불안정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독일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. 다만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숙면 노동자 유치에는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비정규 이주, 흔히 말하는 불법 이주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그러니까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타겟이 명확한 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정책들이 작년 말, 올해 초, 그리고 중반까지 계속해서 바뀌고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네요. 상황은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항상 최신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 꼭 필요하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형식적인 학위보다는 실질적인 기술을 더 중요하게 보고 또 단일 국적보다는 이중 정체성을 포용하려는 독일의 변화가 이 치열한 글로벌 인재 경쟁 속에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것, 또 소속감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는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.